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를 주제로 조선말 3대 60여 년간 걸쳐서 실시됐던 정조 사후에 실시되었던 세도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게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조선 말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각종 예언 사상뿐만 아니라 뭐 미륵신앙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정감록 그리고 그 새로 들어와서 널리 퍼졌던 서학, 천주교 그리고 이와 유사하지만 이제 천주교와는 다른 서학과는 다른 동학, 새롭게 유행했던 동학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안타까운 임금이죠. 안타깝다고 평가되는 임금이지만 정조는 왕권을 극대화시켰던 강화시켰던 임금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왕에 오르자 그 강화된 왕권을 떠받칠 만한 힘이 아직 왕에게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 막강한 권력은 왕의 외척 가문인 세도 가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양 조씨가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또 다시 안동 김씨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죠. 그 뒤에 왕이 되는 고종 때 그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을 끝장낼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이 3대 60여 년간 외척 세력들이 비변사 등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가문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운영해버리는 세도 정치가 실시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고인물은 썩겠죠. 왕권은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집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다 해버릴 테니까요.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집니다. 결국 농민들은 봉기하게 되겠죠.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북지방의 지역 차별까지 겹쳐가지고 서북지방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까지 겹쳐가지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주에서 시작된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됐던 임술련의 농민 봉기,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크죠. 홍경래의 난이 그 출발점이었다면 이때 뭔가 문제점들을 좀 개혁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로도 개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50년 뒤에 일어나게 됐던 임술 농민 봉기 때는 여기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뭐 30여 개 지역이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그 문제점이 이제 그게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홍경래의 난은 좀 더 살펴보자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그리고 지배층의 수탈이 좀 심했습니다. 평안도 지역이 특히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있었고 그러자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이러한 지역 차별 정서를 자극하면서 그리고 그 일대 이제 광산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광산 노동자들과 광산에 몰려든 사람들이 결국 농토를 잃고 몰려든 가난한 농민들, 빈농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중국과의 그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들이 청천강 유역에 8개 그 군을 점령을 해버리죠. 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컸습니다. 지도를 살짝 살펴보면 더 편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평안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가죠.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가 의주가 있다라면 용천, 철산, 선천, 곽산, 뭐 정주,
가산, 태천, 박천, 뭐 이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의주까지 이렇게 해서 8개 성을 점령하고 한때는 이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선천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 선천 지역의 선천 부사였던 이름이 뭐더라? 김익순.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해버리죠. 홍경래 부대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집안은 이제 이것 때문에 몰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손자가 뭐 자신의 조부가 이런 행적을 한 줄 모르고 이제 숨어 살다가 자신의 신분, 뭐 부모, 어머니가 그 신분을 속였던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해버립니다.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그때 장원급제의 주제가 뭐였냐면 항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복한 김익순을 비판하라는 거였죠. 근데 본인의 조부인지도 모르고 김익순을 신랄하게 비판한 시로 급제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자기 조부를 모욕했다, 비판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건 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피함을 아끼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갓을 쓰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살았던 사람 방랑시인 임사가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시간 끌 수는 없고요. 결국 홍경래의 나는 정주성 전투에서 꽤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주사를 좀 맞았다면 조선 정부가 이제 따끔하게 민중의 저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백신을 맞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도 정치는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뭔가 따끔한 예방 주사를 맞았으면 치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삼정문란은 여전했고 그 경남 단성, 진주 일대에서 시작했던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결국은 삼정문란이거든요. 원인이 경상도 우병마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진주 목사 홍병원과 함께.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나무꾼 부대, 초군 부대라고 명명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진주 시내를 점령하고 이제 삼정문란 극복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항의를 하는 겁니다. 결국 경상 우병마사 백낙신과 진주 목사 홍병호는 그렇게 하겠다. 걷었던 거 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제 더 이상 세금 걷지 않겠다라고 확인서 같은 걸 써주죠. 그런데 이제 그 흥분한 이 농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탐관 오리들이나 그다음에 그 중간 지배층들 있죠. 서리 양반들 막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요. 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이 안핵사로 박규수라는 분을 보내죠. 박규수는 나중에 그 개화 사상을 주장하던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너럴 쇼머노 사건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그 제너럴 쇼머노 사건 때 평안 감사를 하면서 제너럴 쇼머노를 불태웠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그 개화기 들어가면 한 번 더 2단원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박규수가 그 안핵사로 가서 삼정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해서 정부는 삼정만 개혁이 되면 뭔가 좋아지겠지 해서 나름 개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암행의사를 파견하죠.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상의 태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더군다나 자연재해까지 심해지면 정치 혼란, 자연재해 결국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이러면 이제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이제 새로운 사상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적인 미륵 신앙.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다음 정도령이 나타나서 이시 왕조를 엎어버릴 것이다. 정감록. 뭐 이런 예언 사상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미 서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17세기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는 그 양반층 일부와 부녀자층들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퍼져갑니다. 현세 말고 죽고 나서 내세로 가게 된다는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내세 신앙과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하죠. 신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 굳이 남녀 평등보다는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이런 평등 사상 등으로 교세는 더욱더 확대되어 가죠. 정조 때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아예 그 천주교 스타일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처형당하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정조 때는 그 정조의 신임을 얻었던 정약용 그 형제들 지금 그 자사노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자사노보인가? 정약용이 쓴 책이 자사노보긴 한데 영화 제목도 자사노보인지는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영화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그 정약용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조 자체도 굉장히 호학 군주,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여서 그런지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키긴 했지만 천주교 자체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제 정조의 지지 기반이었던 세력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죠. 천주교가 서학이라면 그의 반대 개념이란 건 동학입니다. 경주 지방의 몰랑 양반 최재우가 창시했고요. 내 마음속에 모두 그 하늘님이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모셔라라고 하는 시천주를 주장합니다. 천지님을 받들시 받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정부는 이 최재우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인다 해서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을 시키죠. 최재우가 처형된 곳이 대구. 그래서 대구의 경상 가명에 와서 처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 가보시면 최재우 나무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선생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포교 활동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교세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때 최시영은 그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동학의 경전이겠죠.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경전을 간행하고 교리를 정리한 거죠. 그 다음 용담유사 이건 일종의 찬송가라고 노래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포접제라고 하는 제도로 교단 조직을 정비하죠. 포주, 포장, 접장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고 경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를 잘 모르면 노래로 포교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세가 크게 일어나겠죠. 서학은 여러모로 동학은 여러모로 천주교 서학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의 바이블 성경책이 있잖아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 교황부터 말단 사제까지 조직이 갖춰져 있죠. 이거 뭐 개서제라고 하는데 계단식으로 서열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동학에서도 나름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좋습니다.
벌써 15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